삼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지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이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약보다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약도 잘 챙겨 먹는데 왜 좋아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죠. 아버지가 당뇨신데 매일 국물 요리를 드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삼고 질환자에겐 이 행동 하나가 응급실로 가는 트리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엔 건강하려고 시작했지만 결국 후회로 돌아온 습관도 포함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당신만의 루틴이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위험한 행동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나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금기입니다. 약을 임의로 끊는 습관입니다. 특히 증상이 없다고 해서 이젠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몸이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혈관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조용히 진행되다 갑자기 터집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실명, 심부전 이 모든 합병증이 약을 끊는 순간 더 빨리 다가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8세 김재우 어르신 이야기예요. 혈압약, 당뇨약 10년 넘게 잘 드시던 분입니다. 증상도 없고 괜찮다며 본인 판단으로 약을 중단하셨어요. 2달 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뇌출혈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괜찮길래 끊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상황 정말 자주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적일 땐 약이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먹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먹고 있어서 괜찮은 겁니다. 약을 끊는 건 의사의 판단 없이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약을 오래 먹으니까 이제 몸이 익숙해졌을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약이 아니라 당신의 착각이 몸에 익은 겁니다. 약을 끊고 생기는 합병증은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 뒤에 터지듯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나도 혹시 하셨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에 복약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삼고 질환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복합약제를 조정해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약은 절대 혼자 끊는 게 아닙니다. 약을 줄이고 싶은 그 마음, 의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혹시 주변 부모님이나 가족 중 약을 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증상 없어도 약은 계속 드셔야 합니다. 이 말이 꼭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건 겨우 첫 번째 습관입니다. 사실 더 위험한 행동이 이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번째 금기,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째 금기입니다. 건강하려고 시작한 단식이 삼고 질환자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이 구간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하루 한 끼 또는 16시간 공복, 이런 식단을 시도하시죠. 물론 일반인에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고 환자에겐 정반대의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오랫동안 공복 상태가 되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스스로 혈당을 올리기 위해 간에서 당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혈당 변화가 생기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은 더 악화됩니다. 고지혈증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체내 지방산 농도가 올라가 간과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당뇨와 고지혈증이 함께 있는 분은 단식으로 혈당은 떨어지고 지방은 더 쌓이게 되는 이중의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있던 사례입니다. 69세 김옥분 어르신은 단식하면 건강해진다는 말에 하루 한 끼 식사를 6개월간 유지하셨습니다. 살은 8kg 빠졌지만
혈당은 오히려 들쑥날쑥해지고 복부 초음파 검사에선 지방간이 더 심해졌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저혈당 증상이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혈당 쇼크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단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확 줄이는 것입니다. 약은 일정한 식사량을 전제로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줄이면 약의 효과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쓰는 분들은 식사량이 줄면 반드시 약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식단은 스스로 줄이면서 약은 그대로 드십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혹시 지금 건강해지려고 단식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의사와 함께 식단과 약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끼보다 하루 세 끼를 적게 규칙적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특히 삼고 환자에게는 안정된 루틴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단식 중인 부모님이 떠오르셨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아직 두 번째 습관일 뿐입니다. 다음 금기는 당신이 매일 드시는 식탁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금기입니다. 짜고 매운 음식과 국물 중독 습관입니다. 특히 하루 두 끼 이상 국물을 드시는 분들, 이 구간은 꼭 보셔야 합니다. 나는 밥보다 국이 없으면 식사를 못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그 국물 속 나트륨 함량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순댓국, 국물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고혈압은 물론이고 당뇨나 고지혈증도 짠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혈관 손상이 빨라집니다. 왜일까요? 짠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체내 염분 농도를 높여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오르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혈관 내벽은 더 빨리 손상됩니다. 여기에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혈관은 속과 겉에서 동시에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선 이런 경우 자주 봅니다. 밥은 조금 먹는데요. 국은 두세 그릇 먹어요. 이 말씀이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67세 정명호 어르신은 국을 안 먹으면 밥맛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세 끼 국물 음식을 고집하셨습니다. 혈압은 높았지만 별다른 증상은 없으니 그대로 드셨죠. 그 결과 5년 후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 치료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설마 국물 때문일 줄은 몰랐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국물 한 그릇 그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이 매일 몇 끼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망가집니다. 특히 삼고 질환자라면 국물 섭취는 하루 한 번, 국물 양은 반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 식단 떠올려 보셨나요? 하루 몇 번 국을 드시나요? 된장국, 김치국, 라면 국물 맛있다는 이유로 매번 다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국물은 건강 식단 일부가 아니라 질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국을 드실 땐 한 국자만 떠서 드시고 남은 국물은 미련 없이 남기세요. 그리고 이 영상 국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아직 세 가지 중 겨우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네 번째 금기는 당신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금기입니다. 바로 감정 폭발과 스트레스 방치입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이 화가 날 때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심장은 그 순간 2배 이상 빠르게 뛰고 혈압은 20에서 30 이상 올라갑니다. 혈관은 수축되고 혈액 점도는 끈적해집니다. 이때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졸중이 터지는 겁니다. 이말순 어르신은 올해 70이 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화를 못 참겠어요. 자식이 속썩이며 그냥 욱하고요. 그 말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날도 식사 중 갑자기 자식 얘기가 나오자 이말순 어르신은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벌개졌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심장이 두근거리고 구토가 나면서 119를 부르게 됐다고요.
검사 결과는 협심증 진행 소견이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스트레스, 분노, 억울함, 그 어떤 감정도 몸엔 물리적인 자극이 됩니다. 참고 질환자에게 감정 폭발은 심장의 급가속 버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그러게 하세요. 화를 참는 게 건강이 아닙니다. 화를 표현하되 숨을 고르고 조용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내려갑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화나기 직전이 아니라 화난 직후에 응급실로 오십니다. 즉, 상황이 끝났다고 몸까지 괜찮은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감정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잠깐 이 영상 멈추고 물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보세요. 당신의 혈관은 그 몇 걸음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꼭 가족과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자주 싸우는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요. 이 영상이 평생 이어질 후회 대신 당신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금기, 당신 식생활 중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그 행동입니다. 방심하면 루틴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금기입니다. 바로 야식, 고기, 술, 조합입니다. 이 루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일상처럼 반복하고 계십니다. 특히 퇴직 후 밤이 되면 외로워지고 잠이 안 온다는 이유로 소주 한 잔, 고기 한 점, TV 앞 야식이 습관이 된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참고 질환자에겐 최악의 루틴입니다. 왜일까요? 밤 9시 이후에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당이 잘 안 내려가고 지방이 더 쌓인다는 뜻입니다. 이때 술이 더해지면 간에서 당 분해와 지질 분해, 기능이 동시에 억제됩니다. 게다가 수면의 질까지 떨어져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 루틴 하나로 혈당, 혈압, 중성 지방이 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73세 유도현 어르신은 하루 중 제일 편한 시간이 밤 10시 이후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소주 반병과 삼겹살을 매일 혼자 드셨다고 합니다. 당뇨, 고혈압 약도 드셨지만 수치가 점점 더 나빠졌고 최근에는 중성지방 수치가 400을 넘었습니다. 그 어르신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식사 시간도 기억합니다. 지금 당신의 루틴이 약보다 더 강한 영향을 줍니다. 이 말에 어르신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식사 시간을 낮으로 옮기고 나서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야식을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라 밤 9시 이후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함께 들어가는 식사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술은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엔 상극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이 안정된 수면입니다. 그걸 망치는 게 야식과 고기와 술입니다. 혹시 지금도 TV 보며 과자, 족발, 맥주 드시고 계신가요? 당신의 혈관은 그 행동 하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밤 루틴을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혈압과 혈당을 조용히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보시면 더 좋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이제 절반을 넘긴 수준입니다. 하지만 남은 내용은 더 치명적인 반복 루틴들입니다. 특히 다음 내용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행동입니다. 지금 이어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루틴을 함께 보셨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틴들을 고집했던 분들 중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가장 힘든 순간은 그때 알았더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삼고 질환을 가진 분들은 하나의 습관이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절반 이상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5가지 금기 루틴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을 자의로 끊지 말 거 괜찮은 게 아니라 먹고 있어서 괜찮은 겁니다. 둘째, 무리한 단식 금지. 하루 한 끼는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물, 젓갈, 짜게 먹는 식단 하루 한 번, 반 그릇 이하로 줄이세요. 넷째, 화, 분노, 억울한 방치, 감정을 삼키지 말고 흐르게 하세요. 다섯째, 야식과 고기와 술, 늦은 밤엔 내장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5가지는 어떤 병원이나 약보다 먼저 조정되어야 하는 일상의 설계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줄이면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당신 몸의 리듬을 다시 세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할 루틴은 조금 다릅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행동이 되려 건강을 망치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 이제부터는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바꿀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첫째, 약 복용 루틴입니다. 아침 7시, 저녁 7시,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복용. 약을 깜빡했다면 다음 복용 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복약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먹는 날만 약효가 생긴다. 이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식사 루틴입니다. 하루 3끼를 작게, 규칙적으로 드세요. 국물은 반 국자 이내로, 짠 음식은 반찬보다 채소로 대체, 단식보다는 매 끼니를 안정적으로 먹는 게 혈당엔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감정 관리 루틴입니다. 하루 한 번, 걷기 10분으로 감정을 흘려보내세요. 화가 날 땐 손을 꼭 쥐었다 펴보세요. 그게 혈압 조절의 시작입니다. 억울함, 서운함, 혼자 삼키지 마세요. 말로 꺼내면 몸이 삽니다. 넷째, 수면 루틴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엔 음식, 스마트폰, 뉴스 끄세요. 저녁엔 따뜻한 물로 조교, 심박수가 내려가면 혈압도 안정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수면 중 혈당 안정입니다. 다섯째, 밤 루틴입니다. 야식은 저녁 7시 이전, 고기 술은 낮 식사 때로 옮기고 밤엔 걷기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이제부터는 이건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바꿔보세요입니다. 몸은 지금부터라도 바뀐 루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드린 루틴들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루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내 몸이 바뀌는 걸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루틴들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와 실제 변화 후기를 함께 나눌게요. 바뀐 몸, 바뀐 삶, 그 결과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엔 실제 시청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뇨인데 국 안 드시면 밥을 못 드세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요? 이 댓글을 읽고 저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로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꼭 정리해서 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영상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바꾸는 힘이 있다고 다시 느꼈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끊으셨어요.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걱정돼요. 이 댓글에 저도 그래요. 우리 엄마도요. 수십 개 공감이 달렸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과 저, 그리고 이 채널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루틴을 실제로 실천한 시청자분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이영자 어르신은 처음 이 영상을 보시고 하루 한 끼 식단을 3끼 소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배불러요. 힘들어요. 하셨지만 3주 후 밤에 안 깨고 자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분, 74세 박정규 어르신은 국을 끊는 게 제일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딱 하루 한 번만 된장국은 한 국자 드시고 나머지 끼니는 찜채소로 바꾸셨죠. 한 달 뒤 혈압약 용량이 줄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누군가의 변화가 되는 시작이길 바랍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 지금 부모님
형제, 자녀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루틴 또는 가장 어려운 습관 하나만요. 그 댓글이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다음 영상에선 이 댓글들을 바탕으로 실제 루틴 코칭과 실천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함께 만드는 생활 실천 플랫폼입니다. 지금 남기신 댓글 하나가 당신 가족을, 이웃을,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루틴을 하나로 연결할 정리와 결심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참고, 대사질환자 5가지 금기 루틴, 그리고 그걸 바꾸는 5가지 실천 루틴까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보를 보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하루 루틴 중 하나만 바꿔보세요. 가장 부담 없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약을 먹는 시간 정하기, 국물 반으로 줄이기, 잠들기 2시간 전 휴대폰 끄기. 이렇게 단 한 가지라도 바꾸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몸이 바뀌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다른 습관까지 바꾸게 합니다. 바로 그게 지속 가능한 건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할 수 있는 습관 하나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혈압, 혈당, 지질 수치를 조용히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정보는 나 혼자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과 이웃, 친구와 나누셔야 진짜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 영상 아래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루틴 하나만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은 끝났지만 당신의 루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선 참고 질환자가 꼭 챙겨야 할 반드시 필요한 루틴, 즉 건강을 살리는 루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 영상의 또 다른 반전입니다. 지금 확인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건강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건강하세요.